연습 문제 3.20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0은 다음 회로를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라. A. 합성저항 Rt를 구하라. B.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C. 각 저항에 흐르는 전압을 구하라. D. 각 저항에 소비되는 전력을 구하라. 합성저항 그리고 각 저항 전류, 전압, 전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A번 합성저항 RT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로에서 보게 되면은 R1과 R2가 병렬로 구성이 되어져 있네요. R1과 R2가 병렬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R3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R4도 직렬로 연결이 되어져 있네요. 그러면 얘를 좀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저항 RT는 전원 반대 방향부터 저희는 보기로 했었죠. 그래서 R2 병렬 R1 플러스 R3 플러스 R4가 합성저항이 됩니다. 그러면은 얘를 다시 하게 되면 20kΩ이네요. 20kΩ, 20kΩ 플러스 10kΩ 분의 20kΩ 곱하기 10kΩ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R3가 5kΩ 그리고 R4가 5kΩ입니다. 얘를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16.666 계속 나가네요. 그러면 얘를 16.667 kΩ이라고 저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kilo, 요 kilo라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아시다시피 1 곱하기 10의 3승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도 kΩ이라고 붙여줘야 됩니다. 따라서 RT는 16.667 kΩ으로 구해졌습니다. B번 문제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B번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전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우선은 옴의 공식을 이용해서 I는 R분의 V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전체 전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 전류는 IT는 RT분의 VT가 되죠. 그러면 전체 저항은 16.667로 16.667K로 계산이 됐고요. 전압은 50V입니다. 50V. 얘를 다시 계산을 해보면 전류는 3mA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전류가 3m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R3와 R4는 직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R3에 흐르는 전류 I3와
R4에 흐르는 전류 I4는 3mA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R1과 R2는 병렬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류가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R1과 R2에 대한 합성 전압을 한번 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하게 되면 R1과 R2의 합성 저항을 구하게 되면 R1이 10kΩ이죠. 10kΩ, 10kΩ 플러스 20kΩ, 10kΩ 곱하기 20kΩ 하게 되면 6.667kΩ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V1과 V2가 옴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V1, 2는 전류 곱하기 R1, 2로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류는 3mA였고요. 저항은 6.667kΩ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해보면 얘도 소수점으로 좀 나타날 것 같아요. 3 곱하기 6. 20V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R1과 I2를 구하게 되면 I는 R분의 V로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I1은 R1분의 V가 되니까 R1 10kΩ 분의 V 20V 하면 2mA가 되고요. I2는요. I2는 R2분의 V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R2는 20kΩ이고요. V는 20Ω입니다. 그러면 1mA가 됩니다. 따라서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 I1, I2, I3를 각각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 각 저항에 흐르는 전압을 구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전압을 구하는 공식은 옴의 법칙에 의해서 V는 IR로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V1은 I1 곱하기 R1이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전류를 전부 구했습니다. 전류 1은 2mA, 전류 2는 1mA, 그리고 3, 4는 3mA로 3mA로 나타나게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V1은 2mA 곱하기 10kΩ 20V
V2는 I2 곱하기 R2는 I2는 1mA였죠. 1mA 곱하기 R2는 20kΩ이네요. 그래서 20V. 그 다음에 V3는 I3 곱하기 R3 3mA였죠. 3mA 곱하기 5kΩ은 15V. V4 역시 동일할 겁니다. V4 I4 곱하기 R4는 3mA 곱하기 5kΩ은 15V가 된다. 예, 순차적으로 저희가 합성 저항을 구했고 각각의 전류를 구했고 그리고 C번에서는 전압을 구했습니다. 마지막 D번 문제는 각 저항에 소비되는 전력을 구하라입니다. 옴의 법칙과 전력의 법칙에 의해서 P는 간단하게 VI로 계산이 될 수가 있었죠. 그러면 저희가 전압과 전류를 전부 구했기 때문에 얘는 옴의 법칙에 대한 전력의 공식으로 구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P1은 전압이 각각 20V, 15V였네요. V1 곱하기 I1은 20V 곱하기 2mA는 40mW가 되고요. P2 V2 곱하기 I2는 20V 곱하기 1mA 20mW. P3는 V3 곱하기 I3 15V 곱하기 3mA는 45mW. 마지막으로 P4는 V4 곱하기 I4 15V 곱하기 3mA 45mW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합성저항, 전류, 전압, 전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회로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직병렬 회로에서는 저는 왼쪽부터 시작을 해서 병렬, 직렬, 직병렬을 이해하시고 풀면은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성저항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전류, 전압을 구했다라고 하면 전력은 다음과 같이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다음 마지막 문제 3.21입니다. 다음 회로를 보고 물음에 답하라. 합성저항 RT를 구하고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 그리고 각 저항의 전압, 인과 전압을 구하고 마지막으로 각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구하라. 얘는 좀 풀어야 될 게 많이 있네요. 그러면 우선 합성저항을 먼저 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저항 전원부 왼쪽부터 시작을 해보면 R4와 R5가 병렬로 구성되어 있고 R3가 직렬, 또 다시 R2가 병렬, R1이 직렬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럼 얘를 한번 식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RT는
발포 병렬의 R5를 먼저 계산을 해주고 직렬로 R3를 더해주고요. 다시 R2에 대한 것을 병렬로 구성한 다음에 마지막에 R1만 구해주면은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한번 구해보면은 우선 R4와 R5가 각각 10kg씩이네요. 10kg. R3까지 그냥 계산을 하게 되면 얘는 10kg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R2에 대한 병렬로 구성하고 R1을 구하게 되면 R1을 더하게 되면 또다시 식이 동일하게 되고요. 플러스 R1이 20이네요. 얘는 25kg이 나오네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그래서 RT는 25kg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전체 전압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전체 전압은 미리 한번 구해보면은 I1은 10mA로 되어 있고 RT는 25kΩ로 저희가 구했습니다. 그러면 V는 IR로 계산을 하면 되니까 VT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250V가 나오네요. 우선은 제가 합성장을 먼저 다 구했고 보이는 수치에 대해서 한번 VT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다음 B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B번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여기에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선은 R1에 흐르는 전류는 10A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I1은 10mA. 10mA죠. 여기에서 이제부터 전압 강화가 들어가게 됩니다. 전압 강화가 들어가게 되는데 R1에 걸리는 전압은 V는 IR1으로 IR1 곱하기 R1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얘가 10mA 곱하기 20kΩ이죠.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200V가 나옵니다. 이 200V라는 값은 V1 값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R1을 제외하고 V2, 3, 4, 5가 병렬로, 직병렬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V, 2, 3, 4, 5는 VT 마이너스 V1이 됩니다. V1이. 이렇게 되면 저희가 VT를 먼저 구했었죠. VT는 250V였고요. 250V 마이너스 V1 값 200은 50V가 됩니다. 이 회로에서 R1을 지나서 인가되는 전압은 50V이다. 그래서 V2는 50V로 구성이 됩니다. 왜? V3는 R4와 R5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예, V2까지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류를 한번 다시 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I, R2의 저항 R2에 걸리는 흐르는 전류는 I는 R분의 V이기 때문에 10kΩ 분의 50V는 5mA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다시 저항을 계산을 해보면 R3, 4, 5는 10kΩ이고 R3, 4, 5는 10kΩ 분의 50V, I는 R분의 V가 되니까 50V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5mA가 나타나게 되고요. R3는 R3에 걸리는 전류는 3, 4, 5 저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5mA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R3에 대한 전압 강하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R3에 걸리는 전압은 V는 IR로 5mA 곱하기 5kΩ 25V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R4와 5에 걸리는 전압은 25V, 병렬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25V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전류 R4와 R5에 흐르는 전류는 두 개가 동일한 10kΩ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kΩ 분의 25V, 그래서 2.5mA가 됩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전류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I1 그리고 I2, I3 그 다음에 I4하고 I5 예, 이렇게 전류를 전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각 저항의 전압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풀다 보니까 각 저항의 전압을 다 같이 풀었습니다. 어떻게? 다음과 같이 여기에서 이 부분이 V1이고요. 여기 얘가 V2에 대한 전압입니다. 그리고 25V가 V3 그리고 다음과 같이 풀었을 때 이게 V4와 V5에 대한 전압을 같이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번 문제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인가 전압을 구하라. 다음 회로에서 인가 전압을 구하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인가 전압은 VT입니다. 저희가 VT도 맨 처음에 구했습니다. VT 250V 그래서 VT도 250V로 구했습니다. 마지막에 각 저항에 소비되는 전력을 구하라. 저희가 여기에서 전압, 전류, 저항 전부 다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전압의 공식, 옴에 대한 전압의 공식, P는 I 제곱 R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각각의 전류만 알면 되겠죠. 전류가 I1이 10mA, 그 다음에 I2가 5mA, I3가 5mA, 그리고 2.5mA네요. 각각. 예. 그러면은 쉽게 전력도 구할 수 있습니다. P1은 I1의 제곱 곱하기 R1 10m의 제곱 곱하기 20kg 2W. 그 다음에 P2 I2의 제곱 곱하기 R2 5mA 제곱에 R2가 10kg 그러면 0.25 와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P3 I3의 제곱 곱하기 R2는 I3도 5mA였죠. 5mA 곱하기 5kg. 그럼 얘는 계산을 해보면 0.125 와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P4는 I4의 제곱 곱하기 R4 얘는 3이네요. 예. 이렇게 하면 2.5mA 암페어의 제곱 곱하기 10kΩ은 0.0625 와트. 그 다음에 P5는 I5 제곱 곱하기 I5는
2.5mm의 제곱 곱하기 10kg는 0.0625. 예, 동일하게 나오네요. 예, 이렇게 해서 각 저항에 소비되는 전력까지 풀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직렬회로, 병렬회로, 그리고 직병렬회로에 대한 수업이었고요. 직병렬회로는 많은 회로에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연습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풀었습니다. 혹여나 직접 풀어보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